안녕,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김병진입니다. 의대 입결 알아보기 시리즈 중에서 오늘은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5개의 서울 소재 대학, 서울 소재 대학 5개를 중심으로 의대가 어떤 입결을 보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경희대부터 보면, 경희대는 이제 올해는 좀 다르지만 2023학년도는 다르지만 2022학년도까지는 네오르네상스 한 전형으로만 선발을 해왔고 55명의 인원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직윤에서 이제 선발하는 인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 인원이 줄게 되겠지만 어쨌거나 작년까지는 이런 상황을 보였어요. 근데 경희대를 결과를 잘 보면 평균이라고 되어 있고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경희대는 다른 학교와 다르게 삼포도라 그래서 각각 내신 등급별로 아이들이 존재하는 아이들 쭉 이렇게 동그라미 X로 막 표현을 해주고 있는 이런 표가 나오죠. 그래서 이 삼포도를 통해서 봤을 때 삼포도를 제시하면서 평균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평균값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거를 뭐 어떤 사람들은 일반고 선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뭐 전체가 다 공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보기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평균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더더군다나 올해는 40명으로 2023학년도에는 40명으로 인원이 더 많이 줄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교과 수준은 경희대 같은 경우 상승하고 있다는 걸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그 삼포도가 이렇게 존재하다 보면 그 삼포도의 마지막 합격자가 2020학년도나 21학년도는 3점 바깥에서 존재하는데 실제로 2022학년도는 3 안쪽에서 맨 마지막 합격자가 존재한다는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경희대의 전반적인 틀을 하나 생각을 해 두는 것도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 고려대로 가면 고려대는 3개의 전형에서 인원을 선발하고 있죠.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 학교 추천, 학업부 수형 이 2개는 최저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계열 적합형, 계적은 최저가 없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최저가 없는 계절 적합형이 내신이 제일 좋아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각 해마다 비교를 해보면 2021학년도에 학추는 1.1x 그리고 학업우수는 1.6x 근데 계열적합형은 1.7x 이렇게 되죠. 그리고 2022학년도에 학추는 1.2 그리고 학업우수는 1.65 그런데 계적은 1.94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신 자체로만 따지게 되면 계적이 제일 낮은 형태를 띠게 되고 그 다음 학업부 수형 그리고 학교 추천 이런 형태로 높낮이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생각을 해두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에 최저가 존재한다라고 말했죠. 그 최저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추와 하구에는 최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학추와 하구의 최저 충족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2021학년도에 학추의 최저 충족 비율은 29% 정도, 29.9%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2022학년도에는 25.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는 50.73%에서 실제로 54.03%로 오히려 더 뭐 한 거냐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업 우수형과 학교 추천의 결과적으로 최저는 같은데 학업 우수형은 더 많이 충족 비율이 늘어났고 학추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올해도 학추로 의대를 쓰게 되는 경우는 최저 충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절반 정도의 인원이 최저를 충족시키는 하구와 다르게 거의 한 뭐 4분의 1 정도밖에는 충족을 못 시키는 학추 전형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원서를 수능 최저를 맞추는 걸 중심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이 전형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2021학년도에 보니까 3개년을 보다 보니 2021학년도에 유난히 70% 컷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보여요. 근데 옆으로 짠 하고 올라와서 보면 50% 컷은 3년 연속으로 거의 비슷한 1.2에서 1.3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할 때 2023학년도 지원을 할 때 이 50% 컷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다빈치와 탐구형이라는 아주 전통적인 방식의 이 전형이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학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부 같은 경우, 나머지 학과 같은 경우는 다빈치형과 탐구형을 놓고 봤을 때 탐구형이 내신이 더 낮게 형성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맞지만, 실제 의학부를 보면 1.7, 1.9에서 마치 2020학년도에는 탐구형이 더 낮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리고 2021학년도도 1.9, 2.5x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2022학년도에는 1.9와 1.74라는 정도의 이 모습을 보여서 탐구형이 더 내신이 더 좋은 형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형성된 걸까라고 궁금해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중대는 대학에서 평균을 제시를 해줘요. 평균을 제시를 해주는데 다빈치와 탐구형의 각각 평균을 보면 2022학년도에는 1.68에서 1.91 이렇게 돼 있었고, 2021학년도에는 1.8, 1.8 이렇게 돼 있고, 2021학년도는 1.7, 1.7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다빈치와 탐구형의 의학부 내에서는 이 둘 사이가 굉장히 좁게 형성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 거기에 비추어서 지원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 될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2023학년도에 다빈치와 탐구형의 전체 선발 인원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의학부 같은 경우는 둘 다 2명씩 늘어서 11명을 선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두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양대는 36명씩 계속 뽑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의 추합이 일어났던 학교로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거의 200% 가깝게 충원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경향은 올해도 그대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선발 인원도 3명이 더 늘어서 39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최종까지, 그러니까 추합까지 일어나는 것들을 감안하여서 지원을 검토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신만 보면 내신은 점점 더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 다음번에는 지방 공립대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